성준아, 너 언제 나를 모신 적이 있니?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게 모시는 거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너는 나를 편리한 현금 지급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자식을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인데 어느 순간 나는 단순한 현금 지급기가 된 것 같은 기분. 진짜 사랑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찾아오는 건지 헷갈릴 때 말입니다. 그런데 영숙 할머니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한 장의 종이.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손녀 박하린에게. 하지만 이 비밀이 들켜버리면서 가족들 사이에는 상상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과연 영숙 할머니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그리고 돈보다 소중한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감동적인 결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릴 모든 재산은 손녀에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매일 무료로 함께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따뜻한 목소리와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라서 더 행복한 이야기 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강북의 오래된 상가 건물 2층,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오후 3시였습니다. 75세 한영숙은 창가에 놓인 작은 탁자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죠. 30년 동안 운영했던 약국을 5년 전 정리한 뒤로 이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영숙은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쪽 거리에는 퇴근길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죠.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자신이 성준이와 민정이를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참 바빴는데 영숙은 빈 찻잔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던 시절이 선명하게 기억났죠. 새벽 6시에 문을 열어서 밤 10시까지 동네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감기약을 찾는 아이들부터 당뇨약이 필요한 어르신들까지 영숙의 손길을 거쳐간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죠. 약국 앞 유리창에 붙어있던 한영숙 약국이라는 간판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약을 조제하던 자신의 모습도요. 그때는 정말 보람찼습니다. 아픈 사람이 약을 먹고 나와서 고마워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그 시절 번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상가 건물을 마련했습니다. 1층에는 작은 분식집과 미용실이 들어와 있고 2층 한쪽은 영숙이 살고 나머지는 작은 세무사 사무실과 부동산 중개업소가 자리 잡고 있었죠.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280만 원이 영숙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영숙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된 장롱과 20년 된 냉장고, 그리고 10년 전 성준이가 사준 텔레비전이 전부였죠.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집이었습니다. 벽에는 성준이와 민정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 안 계세요?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성준의 목소리였죠. 영숙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성준아, 언제 왔니? 미정이도 함께 왔고? 네, 어머니.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52세인 성준은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는데 요즘 들어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죠. 그의 아내 최미정은 50세로 집에서 간간히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성준보다 작은 키에 둥근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표정이 굳어 보였어요. 그래, 들어와서 앉아라.
차라도 한잔하고 가자. 영숙은 반가운 마음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에서 좋은 차를 꺼내어 정성스럽게 우려냈죠. 성준 부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차를 내오자 성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요즘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시고? 그래, 나는 괜찮다. 너희는 어떠니? 하린이는 잘 지내고? 하린은 성준 부부의 외동딸로 현재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영숙에게는 유일한 손녀였죠. 하린이는 잘 지내요.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성준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온 게 요즘 회사 상황이 좀 어려워서요.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역시나였습니다. 영숙의 마음이 살짝 무거워졌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죠. 이런 요청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얼마나 필요하니? 100만 원만 있으면.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성준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돈을 꺼내왔죠. 약국 시절부터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고마워요, 어머니.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미정이 돈을 받으며 말했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갚겠다는 말은 그저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라는 것을요. 실제로 갚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숙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너무 늦으면 교통이 복잡해서요. 성준 부부는 30분도 채 머물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영숙은 현관까지 나가 배웅했죠. 조심해서 가고 하린이한테도 안부 전해줘라. 네, 알겠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영숙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찻잔 3개가 탁자에 남겨져 있었죠. 성준과 미정의 찻잔은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영숙은 찻잔들을 치우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단순히 돈을 주는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진짜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영숙은 혼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 한 공기에 미역국,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죠. 예전 같으면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떠들썩하게 식사하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영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딸 민정을 떠올렸습니다. 45세인 민정은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가끔 찾아와서는 직접 키운 꽃을 가져다 주고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민정이는 그래도 착하지. 영숙은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민정도 가끔 생활비 도움을 요청했지만 성준만큼 자주는 아니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항상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밤 9시가 되자 영숙은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가족의 화목함을 그린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영숙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이었죠. 화면 속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는데 현실의 영숙은 그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나 없으면 이 애들 어떻게 살지. 영숙은 리모컨을 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자신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의존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영숙의 마음도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현실적인 걱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성준이 떠난 뒤로 계속 마음이 무거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식들의 방문은 항상 돈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아침 7시에는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죠. 약국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영숙은 간단히 세수를 하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늘 간소했어요. 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면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죠. 누굴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영숙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저는 이 근처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우라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약국하실 때 단골이었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요. 영숙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30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면서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김정우라는 이름은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아, 그때 젊은 분이 맞나요? 감기약 자주 사러 오시던 분? 네, 맞습니다. 그때는 사법고시 준비하느라 몸이 자주 안 좋았거든요. 사장님이 항상 몸조리 잘하라고 당부해 주셨는데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김정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숙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요? 정말 반갑네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김정우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어 내왔죠. 법무사가 되셨다니 대단하세요. 그때 열심히 공부하시더니 결국 해내셨군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그때 약 사러 갈 때마다 격려해 주셔서 힘이 많이 됐어요.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숙에게는 오랜만에 마음 편한 대화 상대가 생긴 셈이었죠. 그런데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자녀분들은 잘 계시고요? 그냥 그럭저럭 지내죠. 애들도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요. 영숙의 대답에는 어딘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정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혹시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상속 관련해서는 준비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상속이요? 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미리 준비해 두시거든요. 나중에 자녀분들 사이에 불필요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요. 김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미리 유언장이나 상속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이 있으시면 더욱 그렇죠.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막상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니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죠. 그런 게 정말 필요한가요? 네,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상속 문제로 고생하시는 가족들을 많이 봤거든요. 형제자매끼리 다투고 심지어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안타깝죠. 김정우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상속장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셔도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공증을 받으시면 더 확실하고요.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정우는 명함을 건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사장님. 건강하게 지내세요. 네, 고마워요. 자주 놀러 오세요. 김정우가 떠난 뒤 영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그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녁 무렵 영숙은 안방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서류들과 통장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그 사이에서 몇 년 전에 혼자 써둔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꺼내어 열어보니 자신의 손글씨로 쓴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몇 년 전 어느 날 밤 혼자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써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손녀 박하린에게 물려준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영숙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린은 성준 부부의 외동딸이자 영숙의 유일한 손녀였죠. 현재 대학교 3학년으로 얌전하고 착한 성격의 아이였어요. 영숙이 이렇게 결정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준과 민정 모두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린은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린만큼은 돈 때문에 할머니를 찾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영숙은 알고 있었어요. 지난번 하린이 찾아왔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 온 것이었지만 하린은 할머니에게 직접 돈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죠. 할머니, 전 괜찮아요. 아르바이트해서 학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냥 할머니 건강하게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린의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그 종이를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김정호의 방문은 영숙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 텐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밤이 깊어가면서 영숙의 마음도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이어졌죠.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동시에 공정함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성준이 오늘 또다시 돈을 요청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있으니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영숙은 베개를 끌어안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사랑과 현실적인 판단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이 안타까웠어요. 김정우의 방문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그동안 상속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서랍 속 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무게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수요일 오후 영숙은 1층 분식집에서 올라오는 매콤한 냄새를 맡으며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저희예요. 성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온 것이었어요. 영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성준아, 또 왔구나. 미정이도 함께? 네, 어머니. 성준과 미정이 들어왔는데 지난주보다 표정이 더욱 어두워 보였습니다. 특히 미정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어요. 앉으세요. 차 끓여줄게요. 영숙이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성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는 됐어요.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해요.
영숙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무슨 일이니?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확정됐어요. 제가 명단에 들어갔고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3개월 후에 퇴직해야 해요. 퇴직금은 나오지만 그것만으로는 당분간 버티기 어려워요. 성준의 말에 영숙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럼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겠네. 그게 쉽지 않아요, 어머니. 제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취업이 어디 쉬운가요? 미정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할인이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에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 할인의 등록금은 늘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성준이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너희도 이젠 벌어야지. 내가 너희 생활비 대줄 날 많지 않다. 영숙은 마음속으로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준과 미정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미정이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차피 재산은 다 우리 거잖아요. 그 말에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저희가 어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나중에 어머니가 그때가 되면 당연히 재산은 저희가 물려받는 거 아닌가요? 미정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미정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틀린 말 했나요? 성준이는 장남이고 민정이는 시집간 딸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나요?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재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유언장 같은 거 써두신 거 있으시죠? 미정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당황했어요. 어떻게 유언장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요. 요즘 어르신들 다 미리 준비해 두신다니까요. 미정의 말투에서 영숙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서랍을 뒤져본 건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는 지금 할 일이 아니야.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미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미래를 계획해야 하잖아요. 성준이가 직장을 잃으면 당분간 어머니께 더 많이 의존해야 할 텐데 그럴 때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영숙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했어요. 미정아, 그만해. 성준이 아내를 말렸지만 미정은 계속했습니다. 아니에요, 성준 씨. 이런 건 미리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복잡해지잖아요. 그때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민정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민정아. 어머니, 지금 오빠네 거기 있어요? 응, 왜? 어머니, 혹시 오빠네가 어머니 유언장 이야기 꺼내지 않았어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정이도 유언장 이야기를 알고 있다니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며칠 전에 올케가 전화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써두셨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영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자신의 서랍을 뒤진 것이 분명했어요. 민정아, 나중에 전화할게. 영숙이 전화를 끊자 성준과 미정이 초조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가 뭐라고 해요? 성준이 물었지만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 둘 다 당장 나가라. 어머니, 내 서랍을 뒤진 거지? 언제부터 그런 짓을 했니?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언제? 거짓말하지 마라. 민정이가 유원장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니? 미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성준을 바라봤습니다. 성준도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나가라고 했잖아. 영숙이 소리를 지르자 성준 부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가 설명은 필요 없다. 당분간 여기 오지 마라. 영숙의 단호한 말에 성준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몰래 자신의 사생활을 침범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숙은 안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봉투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었어요. 서류들의 순서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영숙은 봉투를 꺼내어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재산은 손녀 박하린에게 물려준다라는 글귀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실망감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밤을 하얗게 지새운 영숙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일을 정확히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정아, 어제 너한테 전화 왔을 때 미처 다 못 들었는데 미정이가 정확히 뭐라고 했니? 어머니, 며칠 전에 올케가 갑자기 전화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써두셨는데 내용이 예상과 다르다고 하면서요. 영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역시 미정이 자신의 서랍을 뒤져본 게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더 했니?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케 목소리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할인이한테 준다고 써두셨다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제 비밀이 아니게 되어버렸네요. 민정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정의 말에 영숙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오빠는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의존했어요. 저도 가끔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빠만큼은 아니었잖아요.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고마워, 민정아. 어머니,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빠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숙도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성준과 미정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1층 분식집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가 식욕을 돋웠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2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성준 부부가 다시 온 줄 알고 긴장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였습니다. 한영숙님 맞으시죠? 택배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택배를 받고 보니 보내는 사람이 할인이었습니다. 손녀가 뭘 보냈을까 궁금해서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머그컵과 차 종류 여러 개, 그리고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할머니,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따뜻한 차 많이 드시라고 보내드려요.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샀는데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랐어요. 곧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할인 드림.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마음씨를 가진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결정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성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영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준아, 솔직하게 말해라. 언제 내 서랍을 뒤진 거니? 어머니, 저희가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미정이가 민정이한테 어떻게 유언장 이야기를 했겠니? 성준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몇 달 전에 미정이가 어머니가 잠깐 나가신 사이에 역시나였습니다. 영숙은 배신감이 더욱 커졌어요. 그럼 몇 달 동안 알고 있으면서 아무 말 안 했다는 거니? 어머니, 저희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성준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남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는 게 잘못된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준아, 그 상속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네, 어머니. 너는 왜 모든 재산이 너한테 와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게 제가 장남이니까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어머니를 제일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잖아요.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성준아, 너 언제 나를 모신 적이 있니?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게 모시는 거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너는 나를 편리한 현금 지급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성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로 모든 재산을 할인이한테 주실 거예요? 그게 내 결정이다. 하지만 할인이는 아직 어린애잖아요.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할인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니? 이제 23살이야. 충분히 성숙한 나이지. 그래도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너처럼 경험이 많으면 뭐하니? 그 경험으로 어머니 서랍이나 뒤지고 있는데. 영숙의 말에 성준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제가 직장도 잃게 생겼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야. 나는 이제 너희한테 생활비 지원 안 할 거다. 어머니, 성준아, 너는 이제 52살이야.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의존할 거니? 전화 너머로 성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할인이 등록금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해라. 할인이 아버지가 누구니? 하지만 성준아, 이 전화는 여기서 끝내자.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영숙이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성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상속장 그냥 우리한테 다 주는 걸로 바꿔주세요. 괜히 할인이 이름 넣으면 나중에 복잡해집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성준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어머니, 제 말은 나한테 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라고 지시하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니? 할인이한테 주면 복잡하다고? 너희한테 주면 간단하고?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처분할 거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어머니, 제발. 영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과 이렇게 심하게 다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할인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인아, 택배 잘 받았어. 고마워. 할머니가 보고 싶구나. 시간 날 때 한번 놀러 와라. 곧 할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꼭 갈게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요. 영숙은 그 문자를 보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할인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주말 토요일 아침 영숙은 할인이가 온다는 생각에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 과일도 깎아서 예쁘게 담아두었죠.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후 2시쯤 할인이 도착했습니다. 대학생답게 캐주얼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인아, 어서 와라.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할인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영숙은 그 따뜻한 체온에서 오랜만에 진짜 가족의 정을 느꼈어요. 할머니, 택배 받으셨죠? 마음에 드셨어요? 그럼 너무 고마워. 그런데 아르바이트 돈으로 샀다며? 할머니한테 쓸 돈 있는데 왜 그렇게 했니? 할머니, 제가 번 돈으로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야 더 의미 있잖아요. 할인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가 바로 자신의 손녀였어요. 할인아,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니?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도 걱정하고 계시고요. 할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구조조정 소식을 듣긴 했지만 할머니 앞에서 걱정스러운 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요즘 세상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할인아, 너는 학교 생활 잘하고 있지? 네, 할머니. 내년이면 졸업인데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취업? 벌써 그럴 때가 됐구나. 영숙은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린 손녀가 어느새 이렇게 자랐다니요. 할머니와 손녀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준과 미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 계세요? 성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당황했어요. 연락도 없이 온 것이었거든요. 아빠, 엄마. 할인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성준과 미정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할인아, 할머니랑 뭐 하고 있었니?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미정이 거실을 둘러보더니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영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전화통화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할인아, 너는 잠깐 방에 가 있어라. 왜요, 할머니? 저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할인이 순수하게 물었지만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어른들 이야기니까 내 방에 가 있어. 할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인이 방에 들어가자 성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뭔데? 상속 관련 서류예요. 법무사한테 받아온 거예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법무사까지 찾아갔다니요. 너희가 왜 이런 걸?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미래를 계획해야 하잖아요. 성준이가 직장을 잃게 되면 당분간 어려울 텐데 적어도 나중에 받을 상속분은 확실히 해둬야 하지 않겠어요? 상속분이라고? 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써두신 유언장, 그거 좀 문제가 있어요.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니? 할인이한테 모든 재산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할인이는 아직 학생이고 사회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재산을 관리하겠어요? 미정의 말에 영숙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어머니,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인이도 나중에 시집가면 출가외인이잖아요. 그럼 우리 집안 재산이 남의 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남의 집이라고? 할인이가 남이니? 그런 뜻이 아니라 미정이 서류를 영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그냥 형식이에요. 어머니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상속분을 성준이와 민정이가 반반씩 받는 걸로 정리하는 거예요. 영숙은 서류를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동의도 없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온 것이었어요. 너희가 이런 걸 미리 준비해 왔다고?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법무사가 말하기를 이런 건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내 자식이 날 이렇게 몰아붙이다니. 나는 도장 안 찍을 거야. 어머니,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할인이한테 다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살면 되잖아.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를 모시지 않았나요? 모셨다고? 언제? 영숙의 반문에 미정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자주 찾아뵈었잖아요.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한 게 모시는 거니?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성준이 중재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고. 성준아, 너도 마찬가지야. 52살 먹은 사람이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손 벌릴 거니? 어머니, 그럼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미정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때 미정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할인이 등록금도 끊으시겠네요?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녀의 등록금까지 볼모로 잡다니요. 할인이 등록금은 너희가 내야 할 거 아니니? 어머니가 지금까지 내주셨잖아요. 갑자기 끊으면 할인이가 학교를 못 다녀요. 그건 너희 책임이야.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손녀가 학교를 못 다녀도 상관없으시다는 거죠? 미정의 말에 영숙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할인이만큼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인이 문제는 따로 생각해 볼게. 그럼 결국 저희한테 의존하시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저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숙은 미정의 계산적인 태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희가 할인이를 볼모로 잡겠다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더니 찢어버렸어요. 다 나가. 오늘부로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다. 어머니, 나가라고 했잖아. 성준과 미정이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봤지만 영숙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말 할인이도 포기하시는 거네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독을 뱉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방에서 할인이 나왔습니다. 문틈으로 모든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 그만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할머니를 이렇게 괴롭히지 마세요. 등록금은 제가 해결할게요. 할인의 말에 영숙은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날 밤 성준 부부가 떠나고 할인이도 집으로 돌아간 뒤 영숙은 침대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그날 밤을 울며 지낸 영숙은 다음 날 아침 일찍 할인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할머니가 걱정되니까 시간 되시면 전화 주세요. 영숙은 손녀의 따뜻한 마음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어른들의 다툼 속에서도 할머니를 걱정해주는 할인이 너무 고마웠어요. 바로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할인아, 어제 힘들었지? 할머니가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할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할인아, 너 등록금 때문에 걱정되지?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더 늘리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할머니가 있는데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하니? 할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독립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할인의 말에 영숙은 감동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아이가 바로 자신의 손녀였어요. 할인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는데 시간 있을 때 잠깐 혼자 와줄 수 있니? 네, 할머니. 오늘 오후에 갈게요. 오후 3시 할인이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할인아, 앉아라. 할머니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네, 할머니.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할인아, 할머니가 유언장을 써뒀다는 걸 알고 있지? 네. 어제 들었어요. 그 내용도 알고 있고.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재산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할인의 순수한 대답에 영숙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할인아, 할머니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겠니? 잘 모르겠어요. 너희 아버지는 할머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할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 매달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단다. 영숙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할머니한테 돈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오히려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할머니한테 선물을 사주잖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 당연하지 않아, 할인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영숙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재산을 물려주려는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할머니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해주기 때문이야. 할머니. 할인아, 할머니가 부탁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돈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 영숙의 진심 어린 말에 할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그날 저녁 영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김정호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상속 관련해서 상담 받고 싶어서요. 네, 좋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오후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3시에 오세요. 오후 3시, 영숙은 김정호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제가 이미 유언장을 써뒀는데 이걸 좀 더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서요. 영숙은 서랍에서 가져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정호가 내용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렇게 쓰셔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으시면 더 확실하죠. 그럼 공증 절차를 밟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혹시 상속받을 분께는 미리 알려주셨나요? 손녀한테는 말했어요. 다른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아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욱 공증을 받아두시는 게 좋겠네요.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건물 소유권 일부를 미리 손녀 이름으로 이전하고 싶어요. 김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전 증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부담할게요. 영숙의 결연한 모습에 김정호도 감동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신 거죠? 네,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럼 절차를 시작하죠. 며칠 후에 손녀분과 함께 오시면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영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의지를 확실하게 만들어둔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아, 할머니야. 네, 할머니. 며칠 후에 할머니랑 함께 갈 곳이 있어. 시간 될 때 연락해줘. 네, 할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가서 알려줄게. 그리고 할인아. 네. 할머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아줘.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밝아졌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었고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할인과 함께 상속 공증과 부분 생전 증여를 완료했어요. 이제 상가 건물의 절반은 법적으로 할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준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영숙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정이는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회사에서도 정말 퇴직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머니도 마음 편하지 않으실 텐데. 한번 대화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정아, 내 오빠가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언제든 대화할 수 있어. 하지만 또 돈 이야기를 하러 온다면 만날 이유가 없지. 민정은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1월 말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었죠.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설날 당일 아침 영숙은 혼자서 간단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과 시부모님을 위한 상이었어요. 혼자서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오전 11시쯤 할인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인아,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혼자 왔니? 네, 부모님은 조금 있다 오신대요. 할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우리 둘이 먼저 떡국이나 먹자.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떡국을 먹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성준과 미정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색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영숙도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어서 민정도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정아, 어서 와라. 온 가족이 모인 것은 몇 달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모두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 제가 너무 어머니께 의존했던 것 같아요. 영숙은 놀랐습니다. 성준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화내실 만했어요. 52살 먹은 사람이 아직도 어머니한테 손 벌리고 있었으니까요. 성준아, 어머니, 저는 이제부터 정말 독립해서 살아보려고 해요. 퇴직금으로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영숙은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봐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미정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어머니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재산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숙은 미정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어요.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성준이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재산을 할인이한테 주실 건가요? 역시나였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성준아, 그건 이미 결정된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 할인이는 아직 어리고. 할인이가 어리다고? 23살이면 충분히 성숙한 나이야.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법적으로 처리했어. 네. 온 가족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이 물었어요. 상속 공증도 받았고 건물 소유권 일부는 이미 할인이 이름으로 이전했어. 성준과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너희가 정말 필요할 때는 도와주겠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 살아가야 해. 영숙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인이만큼은 절대 너희 욕심의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 어머니, 저희가 언제 할인이를? 지난번에 등록금 끊겠다고 협박한 거 잊었니? 미정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족들이 이렇게 다투는 거 보기 싫어요. 할인아,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마음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할인의 순수한 마음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아버지와 이모가 정말로 독립해서 잘 살 수 있을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할머니 결정을 따르겠어요. 할인의 말에 영숙은 감동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결정한 것이 정말 옳았어요. 할인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할머니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영숙은 온 가족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한 건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야. 어머니, 성준아, 너는 이제부터 진짜 독립해야 해.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어. 영숙은 성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아, 너는 그래도 혼자 힘으로 꽃집을 운영하고 있잖니. 그게 바로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야. 민정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인아, 너는 그 마음 그대로만 자라다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날 오후 가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격한 다툼은 없었어요. 영숙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설날 음식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재산은 잃어도 마음을 지키면 인생은 안 무너진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앞으로의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설날이 지나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영숙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수에 연초록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성준은 정말로 퇴직금으로 작은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의외로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미정도 인터넷 쇼핑몰을 더 열심히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성준 부부가 더 이상 돈을 요청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한 달에 한 번씩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치킨집 장사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힘들긴 하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라서 뿌듯해요. 성준의 목소리에서 예전에 없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몸은 괜찮니? 네, 건강해요.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나는 괜찮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네, 알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성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영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방에서 꽃집을 운영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꽃집에 단골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정성껏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더라고요. 그렇지, 무슨 일이든 정성이 제일이야. 네, 어머니. 그리고 조만간 한번 올라갈게요. 예쁜 꽃 가져다 드릴게요. 하지만 가장 큰 기쁨은 할인이와의 시간이었습니다. 할인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부모님이 바빠진 덕분에 할머니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새로운 차 가져왔어요. 캐모마일 차인데 잠 잘 오게 해준대요. 고마워, 할인아.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고민이었는데. 할인은 할머니를 위해 차를 우려주며 대학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꽃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화훼 관련 회사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꽃 관련 일이라니 민정이 이모를 닮았구나. 네, 이모가 꽃집 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꽃이 좋아졌어요.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일 같아서요. 할인의 순수한 꿈에 영숙은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해결했어요. 할인아, 할머니가 있는데 왜 그런 고생을 하니? 할머니, 제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야 진짜 제 것 같거든요. 할인의 말에 영숙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결정한 것이 정말 옳았다는 것을요. 어느 화창한 4월의 오후, 영숙은 1층 상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이 인사를 건넸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봄이 오니까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영숙은 문득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성준과 미정이 서랍을 뒤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배신감, 할인을 볼모로 잡으려 했을 때의 분노, 그리고 가족들과 다퉜을 때의 아픔까지.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숙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요. 저녁 무렵 할인이 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제가 취업이 됐어요. 화훼 수입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이니? 축하해. 영숙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로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급을 받으면 할머니한테도 용돈 드릴 수 있고요. 할인아, 내가 잘 되는 게 할머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할머니,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아버지랑 이모도 이제 많이 안정됐잖아요.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식사할 수 있을까요? 할인의 제안에 영숙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다음 주 일요일 온 가족이 영숙의 집에 모였습니다. 몇 달 만에 가족 모임이었어요. 성주는 치킨집 일 때문에 손에 기름 냄새가 났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치킨 가져왔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 고마워. 민정도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새로 들어온 꽃으로 만들었어요. 예쁘죠?
그래, 정말 예쁘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성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저희가 너무 철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니? 어머니가 할인이한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미정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 어머니가 저희를 진짜 사랑해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였네요. 그래, 이제 알겠구나. 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도 많이 달라졌는데. 민정아,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와줄 거야. 어머니, 다만 이제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지내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마음을 잘 지킬게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영숙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그것만 기억해주면 할머니는 더 바랄 게 없어. 저녁이 되어 모두가 돌아간 뒤 영숙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할인이 가져다 준 캐모마일 차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따뜻한 봄밤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재산은 잃어도 마음을 지키면 인생은 안 무너진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세월의 눈물과 상처,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평온한 일상에 대한 감사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75세의 나이에 영숙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도 재산도 아닌 진심으로 나누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나갈 용기였습니다. 영숙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진짜 가족의 사랑 속에서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